없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밤에 왔다 갔다 한대, 밤에. 네. 옴진드기가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의 가장 겉부분이 각질층. 각질층이라고 그러면 비듬 같은 게 각질층이야. 떨어지잖아요. 각질층이 7 내지 10 이렇게 때를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탈락이 되는데 각질층은. 근데 우리는 막 때를 밀잖아요. 예. 각질층을 내 침입함으로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자리에 많이 발생해요. 겹치는 부위. 걔가 숨어 있을 수 있는 부위가 각질층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데 이런 데가 숨어 있죠. 네? 그런 이렇게 움푹 파인데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친구와 접촉하되 충난, 유충 또는 수태한 암컷, 수태가 이제 뭐 잉태한 이 수태 그러면 역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다 짐승 아니 벌레 같은 거를 수태하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뭐라 그래요? 잉태하다고 그러잖아요. 잉태, 임신했다 이렇게. 그래서 수태한 암컷 성충이 옮겨 감염된다. 움직이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여름철에 옷 발생이 가장 높다. 여름철에. 이게 시험은 안 나와 이거는. 기온이 낮아지는 11월과 4월 사이는 발생이 적다. 몸은 직접 접촉. 그렇죠. 한번 이렇게 했어도 대상자와 직접 간접 접촉 모두에 전파된다. 즉 오염된 의복, 얘네가 떨어져 있어서 오염된 의복이나 침구류, 수건, 혈압계, 체온계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몸이 이완되면 걸리면 전신에 가려움증이 발생, 특히 야간에. 얘네는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한대. 근데 야간에 얘네들이 예를 들면 소변이나 대변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런 게 알러지 반응을 가렵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긁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가려움증을 겪게 된다. 따라서 대상자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그래서 내가 옮겨갖고 가갖고 남편하고 하룻밤 옆에 잤다. 이래도 그 사람은 동거 가족도 그냥 이거를 얼굴을 빼놓고 여기 이거 다 바르잖아. 연고를. 근데 얘가 밤에 왔다 갔다 하니까 밤에 바르는 거야. 그럼 죽으니까 낮에 바르고 그리고 바르고 나면 또 낮에는 막 돌아다니잖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옷에 묻고 이러니까 밤에 잘 때 11시에 자면 아침에 6시 7시에 딱 깨고 그랬거든요. 대상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증상 유무와 가렵다고 해서 바르는 게 아니라 증상이 안 나타나도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부포는 약대머리 이건 안 나왔어. 이게 약품 회사마다 이름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게 많이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증상 유무와 가렵지 않아도 바르라는 거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독보용 약제, 린난 로션, 프로타마톤 크림을 목에서 발끝까지 얼굴을 안 바르고 온몸에 골고루 바르는 시켜낸다. 이때 머리, 얼굴을 제외하고 피부가 접히는 부분, 이거는 철저해요. 이런 데 얘네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와 함께 내이와 침물을 뜨거운 물로, 그래서 얘네 뜨거운 물이라고 그러면 한 55도 정도, 내이와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하면 얘네들이 죽는데요. 그리고 세탁 후 3일 이내에는 사용. 말려야 되는 거지. 제가 옛날에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세탁기도 별로, 제가 20년 전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세탁기도 별로 없는데 어느 집에 주재원 있는 집을 가면 미얀마 그런 애들이 많이 신고로 와 있어. 그러면 이상하게 그 집에 있는 주재원이 우리나라 사람들 막 신고로 6, 7만원, 지금 10만원 넘을걸요? 그랬는데, 불쌍도 하지, 정말로. 그러면 걔네들은 매일 팬티 이런 걸 데리더라고. 우리는 팬티 안 데리잖아. 네. 그래서 왜 저렇게 데리나 이랬더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탁기가 다 하지만, 옛날에는 아열대기우라 이렇게
옷을 이렇게 줄에다 널잖아. 네. 근데 축축하잖아. 아열대 기울은 축축하잖아, 선생님.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습기를 사용하잖아요. 온대 기울은 들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널어놓으면 왔다 갔다 벌레들이 거기에 묻힌대. 네, 그러면 내가 모르고 팬츠를 입었어. 그 팬츠를 말렸다고 그랬어. 그럼 어디야? 똥구멍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저기 데린다. 그러니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지네들은 솔직한 얘기에 전기도 안 나오는데 왜 자꾸 팬티까지, 우리는 팬티는 안 때리잖아. 근데 그게 있다는 거지. 지금 뭐 이제 저기가 많으니까 저기 세탁기가 이제 자기네들도 지나가다가 내가 저기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수녀님이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유 여기 왜 오셨냐니까 뭐 여기에 뭐 세미나에서 왔다 그래.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반갑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빨아 입니? 옷을. 아니 호텔에 들어가면 옷을 빨 수 있어요? 못 봐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서 이리 와보라고 다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한 방에 갖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3시간 있다가 갖다 줬어. 4,000원. 그게 뭐 1kg인가 2kg인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세탁기를 빨아서 이거를 말려갖고 거기서 다 데려다 주니까 얼마나 싸? 3,000원인데 이거 이 왕창. 어머 그 길을 몰랐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수녀복을 한 2벌을 4박 5일 동안인데 2벌을 갖고 왔는데 뭐 한 번인가 2벌을 갖고 왔는데 이걸 빨아야 되는데 무조건 빤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데는 이게 외국은 가면은 빨래 라운드라이라고 빨래 그런 거 하는 데 많아요. 한 3,000원이면 몇 시간 있다 오면은 찾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대림질까지 해줘 준다니까. 네, 그러니까 가다가 맡기고 뭐 놀다가 찾아가도 되고 그래. 근데 이제 그쪽에 뭐 호텔이나 이런 데는 내 생각에 호텔도 세탁기가 있는 걸, 호텔에 세탁기 없잖아. 뭐 그런 데나 세탁기 있지. 머무르고 그 뭐라 그러나 콘돔가 이런 데는 세탁기가 있지만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시험에 나온 게 세탁이 어려운 옷이나 침구류는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다리 위로 사요. 왜? 다리 위로 다리로가 많이 나와. 얘 벌레 죽어라 이런 거지. 어? 다리 위로 다려갖고 죽어야겠다. 아이고 나중에 이러겠지 뭐. 2번. 다듬이 벌레 목에 속하는 이것도 이렇게 환자가 많지는 않은데 이도 이제 여기가 직업성 감염 질환에서 첫째 나온 게 뭐예요? 네? 선생님 직업성 감염 질환 서로가 옮기는 거예요. 결핵.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그 장염. 또 나온 게 뭐예요? 독감. 그 다음에 온 진드기. 그 다음에 이란 말이야. 다듬이 벌레 목에 속하는 곤충으로 머릿니와 사면발이로 구분된다. 사면발이 아셔요? 아유, 몰라요. 네? 이 같은 거 아니 거시기나. 한 번은 우리 산모가 와갖고 선생님 나 큰일 났어요. 거시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와. 그럼 내가 그 뭐죠? 면도기로 잘라줬다니까. 누가 우겨왔겠어. 남편이 오는 줄 알았지. 하도 바람둥이니까. 그게 머리라는 게 아니라 사면발이 있어요. 가려갖고 그냥 긁어갖고 야 그거 죽여야 돼. 털은 좀 이따 나니까 그거 깎자예요. 그래 깎아줬다니까. 그게 사면발이야. 그것도 하나의 이렇게 그쪽에 많이 옮겨. 예. 개중에도 네. 개중에도 개? 그다음에 머리니는 두피, 주위, 머리카락 위에 살면 암컷은 얘네들이 얼마나 놀래. 300개 저기 아유 3개월만 살면서 약 300개의 석회를 생산한다. 이가 주렁주렁 달려있잖아. 이가. 네? 옛날에 이를 잡았다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저희 학교 애들. 그래갖고 선생님이 놀래시더라고. 아이고 너를 보니 이 잡는 생각이 나네. 아 제가 교육장을 했거든. 근데 이제 중학교는 뽑지 이렇게 뽑기에서 온 애들이고 옛날에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시험 봐서 오는 학교인데 고등학교 학생이 그 교육장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애는 그렇게 지저분해 옷이 중학교 학생인데. 그래갖고 그게 더러워. 그래서 이리 와보라니까 이가 막 다녀 이렇게. 이가 막
설렁설렁하는 가렵죠. 그래갖고 너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좀 잡고 오라고 그랬지. 근데 며칠을 해도 일을 안 잡고 와. 그래서 이제 막 오니까 찌질찌질 울어. 그래서 이제 와보라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이 셋인데 아빠는 나가서 노가다를 해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오시고 자기가 동생들 밥 해주고 동생 3명, 4명이 이제 4명의 식구가 걔네는 이렇게 아버지 빼고 그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괜히 야단을 쳤나 이래갖고 그래갖고 그때는 토요일날도 학교를 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일찍 간다고 하여튼가 그래갖고 내가 들고 애들한테 야 토요일날은 와서 이 잡기야 이러니까 애들이 어머머머 무슨 일을 잡냐 이래 야 이거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내가 이러면서 그래갖고 애들이 다 나왔어 그래갖고 한 명에 하나씩 붙어갖고 일을 잡았다는 거야 서로 돌아가면서. 네. 아니 4명은 애들이 4명이잖아 얘 다 집 애들. 소품단점 했지 내가 그래갖고 교육부장 선생님이 근데 출신인데 나보고 야 저때 교장 선생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갔더니 나보고 그렇게 야 동이야 너 생각나냐? 이 잡은 거? 웃음이 나지 왜 잊어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일을 잡는 디데이를 잡아야겠다 근데 옛날에 이가 많았어 맞아, 많았어. 네, 불쌍하더라고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 사는 거잖아 일을 많이 잡았어 내가 저기 태국을 나갔는데 몇 년 전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길가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니까 어떤 여자가 좀 뒤편돼서 옛날에 우리 시절에 엄마가 머리에 새끼라고 아이고 나 내가 안 먹고 나왔어 그러고 있어요 올라오려고 그래갖고 지금 외국에 지점을 하네 두피를 직접 흡혈하여 피해 부위에는 자국 반점이 생기죠. 선생님 이 얘기 했죠? 이 얘기 했잖아 내가. 누구 얘기했어? 정주영 얘기했잖아. 네? 얘기했죠? 그건 아니고. 아 참. 지금 졸라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정주영이 자기 가문에 그런 얘기를 쓰잖아. 자기가 살아왔던 가정. 저기도 삼성사도 한번 읽어봐요. 저 책을 좋아해갖고. 근데 거기서 난 깜짝 놀랐어. 정주영이가 우리나라가 물류를 교환하기 위해서 뭐를 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냈죠. 그렇죠? 뭐 저기 영광의 굴비를 팔려면 여기 강원도 감자하고 교환하려면 빠른 도로를 내야 그렇죠? 서로가 물물 교환하면서 사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사람이 농막 아시죠? 네. 농막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낼 때 6일 동안에 발도 안 씻은 적이 있었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지. 밤을 새면서. 네? 발을 안 씻었대. 농막에서 잤대. 근데 어느 날 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가 자기가 누워있는데 이도 뭐 옛날 올라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탕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또 잘 때 조금 이런 데 높게 올라가 잤대. 근데 또 올라오더래. 더 높게 하니까 또 올라오더래. 이야 이건 독하네 이러면서 생각했던 게 나도 어떤 거를 만약에 예를 들면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을 쟤네같이 꾸준히 해야겠구나. 그런 거를 생각을 했대. 우리는 그래요? 더러우니까 왜 이래 이랬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생지를 보니까 이 생지가 구멍을 확 하더래 거기 농막에서. 근데 어느 생지가 뭐를 갖고 오면 자기 혼자 그거를 못 가져간대. 이제 말이 거기 와서 이렇게 갖고 가면 이제 모아놓으면 그래서 얘네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하여 보나 이렇게 보니까 어느 생지를 데리고 오더래. 그래갖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고서 같이 협업을 해서 가져가더래. 나도 뭐를 하면은 전문가를 경영을 해갖고 나만이 내가 이거 독불장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정말로 엑셀런트한 사람을 오게 해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이 사업을 키워봐야겠구나. 우리는
이에서 아니면 샌드에서 그런 거 느끼겠어요? 아이고 징글맞아 이러기만 하겠지. 네? 그렇게 부자는 또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그 사람도 초등학교 나오면 이제 그러시잖아요. 근데도 되게 훌륭하시잖아요. 네. 그랬다고요. 잠 좀 깨라고. 두피를 직접 흡혈하여 피의 부위에는 작은 반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얘가 이가 피를 흡혈해. 흡혈같이. 그럼 거기가 나도 보니까 떡기가 앉아. 막 가려워서 긁어갖고 떡기가 앉아. 흡혈기 같이. 이에 따라 두피에 심한 가려움증과 긁은 상처가 발생하게 된다. 사명발이는 음모에서 시켜요. 음모. 네, 이것도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잡을 수가 없어갖고 그 산모 우리 애기 날 때 밑에 꽂으려면 이렇게 그 다 털을 벗겨내듯이 위에부터 다 해냈어. 그리고 몇 달 있다 낳냐 이러니까 5개월 있다 낳으니까 털이 나오더니. 네, 그래서 남편을 쥐어 죽이려고 그런다고 해서 네? 남편이 어디서 옮겨온 걸 하는 거지. 네, 그게 사명발이야. 아주 다다다다닥 붙어있어 얘네들이. 감염자와 직접 머리 부위를 접촉함으로 감염이 될 수 있으나 그쵸 이거 이렇게 하면 옮기잖아요. 침물이나 머리빗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전파되는 경우가 보다 흔하다. 1년 중 언제나 발생이 가능하죠. 이는 치료는 살충 성분이 옛날에 DDT 뿌렸잖아. 선생님 아시죠? 네. 요즘에는 이게 저기가 있어. 처방을 받아갖고 그 샴푸가 있어. 이를 띄어내는 샴푸. 샴푸 제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편이나 석회까지 제거하지 못하므로 일주일 간격으로 재사용하도록. 걔네는 석회는 딱딱 소리가 나야지, 그쵸? 그게 이제 아직 깨어나지 않는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편이다. 그 다음에 감염된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귀가 후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뜨거운 물이 이거는 저기 대부분 55도 이상. 아까도 온도 마찬가지지. 55도 이상. 그래서 감염된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귀가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지. 항상 세탁해야 된다. 옷을 이렇게 묻을 수 있으니까 물로 샤워나 목욕한다. 특히 대상자가 사용한 베개 뭐 이런 데도 이가 떨어져 있겠죠. 스카프. 얘네는 이는 48시간을 살아. 그래서 모자 뜨거운 물에 5분 이상 하면 사멸이 죽어요. 건조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그 밖에 대상자가 입었던 의복류나 침구류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좀 나왔지. 의복이나 침구류 등은 삶아서 세탁소에 보온. 선생님 세탁기에 보온이라고 써 있잖아. 네. 그런 걸로 해라 이거지. 사용하던 빗, 머리핀, 옷솔 등은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그런 데서도 다니니까 얘가. 그래서 친구 청소기 이런데 선생님 팔잖아. 친구만 청소하는 그 저기가 있잖아요. 네, 사용하던 빗, 청소기, 머리핀, 옷을 두고 새 것으로 교체,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닥이나 얘네들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소파 등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응급처치. 기도에서 폐에 이르는 길이 무언가로 막혔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숨을 못 쉬어. 얼굴 봐요. 네, 여자가. 흔히 기도 폐색이 발생. 이거는 기관지를 꽉 원래 기관지를 뭐 하는 데입니까? 산소, 이산화탄소 호흡하는 데인데 거기를 꽉 막아버리니까 이거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림과 같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세로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게 한다. 갑작스러운 기침을 할 수 있으며 때때로 숨을 쉴 때 쌕쌕거리지. 이상한 소리를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다. 만약 대상자가 의식이 있고 숨도 쉴 수 있다면 요양원은 강하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음식물이 보여. 근데 그거를 손으로 빼려면 큰일 나. 이렇게 갖고 뱉어내도록. 그게 시험에 나오지. 그래서 강하게 기침을 하여 의식이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이게 시험에 10번 더 나왔어요. 요양보호사는 강하게 기침을 하여 뱉어내도록. 또 이게 안 되면 손가락으로 이거를 하면은 큰일 난다 이거지. 네? 빼려다가 더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 대상자가 의식을 잃고 더 이상 말을 못하거나 옛날에는 누워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방법이 달라요. 숨을 쉬지 못한다면 즉시 119 이거 큰일 나지. 빨리 산소공급 안 하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 119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2명이 있다면 요양보호사는 옆사를 신고를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5분 안에 안 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래 언급한 응급조치율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 제거에 복부 압력, 여기 뒤에 보죠? 선생님? 네? 옆에 네? 복부 압력을 높이는 하임리가 발명했어. 뒤에서 확 올리는 거지. 그러면 확 올라오죠. 기도 폐색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복부에 압력을 가하면 잘못해서 너무 세게 하면은 늑골의 골절이 부러지죠. 내부 장기 손상이.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순서. 숨이 안 쉬어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다. 대상자의 등 뒤에 씁니다. 이거가 시험에 나오지. 배꼽과 명치 중간. 배꼽과 명치 중간. 그러니까 여기가 명치잖아. 배꼽 있잖아. 여기는 이렇게 뒤에서 중간 주먹질손으로 감싸면서 위로 올라오게.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과 위로 확 물어야 이게 여기 꽉 닫혀있는 음식물이 확 올라오고. 특히 많이 되는데 떡도 돼요. 떡 이런 거.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이 힘차게 밀어올립니다.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질 반복돼서 시입니다. 만일 질식이 지속되고 의식을 잃어버린다면 바닥에 눕혀야지. 빨리 이제 안 되면 심폐소생술 해야 돼. 의식을 잃는다면. 급성저혈압이란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져 기관과 조직에 충분한 혈액순환이 저혈압이니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또 대량 출혈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저혈압 되겠죠. 심근경색, 호흡곤란, 심한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한다. 통상 피부색이 하얗게 또는 우리 죽을 때 인종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피부색이 하얗거나 파랗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파랗게. 손발이 차가워지고 호흡수가 증가한다. 이와 함께 혈압은 낮아지고 맥박은 상승한다. 혈압이 90에 60 이하로 낮아지거나 또는 맥박수가 빨리빨리 낮추기 영양분 달라고 100개 이상 크게 오르면 쇼크를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심한 불안에 공포에 시달릴 수 있어요. 쇼크는 후기 고령자가 갑작스레 사망에 이르는 이제 큰일 나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119에 신고하 즉시 도움을 청하고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를 높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량 출혈, 심근경색, 심한 감염증이라서 만일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면 출혈의 응급조치 눌러야겠죠. 만일 입에서 혈액 또는 토사물이 나온다면 이거 뭐야? 기관지로 들어갈까봐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발 아래 베개나 이불 등을 받쳐서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발 아래 베개나 이불 주변에 자동 혈압계가 있다면 신속하게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상황이 종료돼 침착하고 편안하게 숨을 쉬도록 안내한다. 근데 이럴 때는 물이나 그런 거 죽으면 안 되지. 물이나 음식을 지금 저혈압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리를 높인 자세로 누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쇼크는 혈액순환에 필요한 혈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심장과 뇌죠. 네? 예. 근데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운 채로 이 혈액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뇌나 심장으로 가려면 다리를 높여줘야지. 내리는 게 아니라. 그쵸? 네.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말초기관에 있는 혈액의 일부가 심장과 뇌로 가야지만 저혈압이 안 되는 거죠. 예? 누운 채로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라고요? 혈액의 일부가 심장과 뇌로 이렇게 있고
하지만 대상자가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 이러한 자세가 추천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심부전. 근데 심부전은 뭐라 그랬어? 심장부전. 네, 끝자락이 온다 그랬어. 온몸이 붓는다 그랬죠. 그래서 심부전 환자의 경우는 눕기보다는 앉은 자세. 왜? 나도 모르게 앉아서 해야지 호흡이 되는 것 같아. 꼭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앉아서 호흡해야 돼, 이거는. 만일 다리를 높인 상태에서 자세에서 무언가 불면하고 우선 대상자 스스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로 바꾸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몇 번 읽어보세요. 출혈, 우리 몸 안에 성인을 기준으로 5리터 정도. 한 병이 한 파인트가 320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혈액 주사 맞을 때. 그리고 혈액 선생님들이 혈액을 누구한테 주려고 헌혈하잖아요. 헌혈도 320입니다. 혈액이 있으면 2중 1리터 이상의 출혈. 그래서 산모가 아기 낳고 보통 한 320, 한 파인트는 흐른다는데 만약에 2병 640 정도 되면 골치 아프죠. 3병이 1리터 정도 되는데 그 응급상 쇼크에 저혈압이 되면 사망할 수 있어요. 눈앞에서 대량 출혈을 목격할 경우 누구든지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요양은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대상자를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요. 저도 산모가 출혈하면 다 준비를 해놔요, 미리.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야 정신 차려. 채동이 정신 차려 막 이랬다니까. 혼자 내가 체면을 거는 거지. 네. 정신이 이 사람이 죽는다면 비몽사몽 하잖아요. 만일 출혈량이 적다면 간단한 지혈로 상황은 종료될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안 나오면 그거 이거는 쇼크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지혈을 시도할 경우 가급적 장갑을 낀 후 만지도록. 어떤 멸균 장갑이 좋기는 했죠. 어쩔 수 없이 맨손으로 사용했다면 내 손은 균이 만약에 혈액이 나온다는 거는 내 손에 있는 균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켜서 septicemia 폐혈증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그 출혈에 찌르다 받고 그렇다 이러면 손으로 그냥 만지면 안 되겠죠. 즉시 도움을 청하고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해라. 만일 출혈량이 적다면 뭐 멸균 꺼지 조그만 걸로 상처를 압박하고 출혈량이 많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활용하여 그 선생님들 요즘에 오프라인이나 뭐 이렇게 우리 영화도 보면은 출혈 많이 하면 막 옷을 갖다 대고 막 그러잖아요.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압박한다. 출혈이 멈추거나 119 구급 대원이 올 때까지 출혈 부위를 누르고 있다. 출혈이 너무 많으면 두 번째 패드를 덧대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유방암은 아닌데 유방에 뭐 결절인가 해갖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 조직 검사를 하자고 그래갖고 조직을 하면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 혈관 그 암은 아닌데 그런 조직에 가운데가 혈관이 지나가. 가운데 혈관이 지나가니까 이 조직을 떼어냈는데 조직을 찌는 동시에 출혈을 많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갖고 그 의사가 이제 올 때 여기를 덧대고 또다시 피가 많이 나오니까 빼고서 덧대지 않아요. 압력을 받기 위해서 대고 또 돼. 아이고 오다가 내가 이 젖이 마릴린 monroe 같이 한쪽이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 이만큼 막 덧댄 거지. 네?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빼고서 출혈했던 부위를 빼고서 또다시 새로운 걸 안 해. 압력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어서 내가 마릴린 monroe가 왜 젖이 커요? 그냥 한쪽이 누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남이 젖 큰든지 말든지 전철에서 물어봐. 어느 할머니가 아니 왜 거기 이상하게 옷이 이상한가요? 이래서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왜 이렇게 남이 간섭을 많이 해? 버스 타고 전철 3호선에서 또 그래 할머니가 젖이 이상하대. 실물에뒀더니 여기가 이렇게 크네. 내가 속으로 내가 마릴린 monroe 이러려다 말았어. 아니 너무 많이 돼갖고 많이 출혈했어. 이렇게 됐어. 여기 이렇게 낮은데. 옷을 잘못 입었나 봐. 나는 못하고. 아니 오바를 입었으면 안 보이는데 그때는 오바 입을 시절이 아니었거든. 세월이. 출혈
출혈이 멈추거나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출혈 부위를 누르고 있다. 출혈이 너무 많으면 두 번째 패드를 덧대, 부에다 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한다. 첫 번째 패드를 제거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더 많이 나오죠. 만일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다리 높이는 자세로 누른다. 빨리 찍으세요.